그녀는 왜 하필 이 거대한 슬픔의 한가운데 서 있는 걸까? 강지우는 숨 막히는 인파 속에서 잠시 눈을 감았다. 베이징의 심장, 자금찡정. 황금빛 기와 지붕은 하늘을 찌르듯 솟아 있었고 붉은 담장은 끝없이 이어졌다. 할머니의 부재가 만들어낸 마음속 거대한 구멍처럼 이 고궁의 광활함은 아득하기만 했다. 며칠 전 한국을 떠나올 때만 해도 새로운 풍경과 예술적 영감이 이 슬픔을 조금이나마 덮어줄 거라 믿었다. 목에는 낡은 필름 카메라, 손에는 스케치북, 그리고 손목에는 할머니가 물려주신 달았지만 섬세한 꽃 문양이 새겨진 낡은 은팔찌가 채워져 있었다. 할머니는 세상 모든 것에는 이야기가 있다고, 내 그림에도 너만의 이야기를 담으라고 했었다.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했다. 늦봄의 햇살은 따사했지만 간간히 불어오는 바람은 제법 쌀쌀했다. 지우는 태화전으로 향하는 거대한 광장 한쪽에 자리를 잡았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저마다의 언어로 떠들고 사진을 찍고 감탄사를 연발했다. 그 소란함 속에서 지우는 홀로 고요했다. 그녀는 웅장한 건축물과 그 앞을 지키는 위병들의 모습을 스케치하기 시작했다. 연필이 사각거리는 소리만이 그녀의 작은 세계를 채웠다. 그때 한 위병의 모습이 유독 눈에 들어왔다. 2미터는 좋게 넘어 보이는 거구에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짙푸른 제복. 그는 마치 조각상처럼 미동도 없이 서 있었지만 가끔씩 관광객들을 훑어보는 그의 시선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름은 모른다. 그저 위병 이명이라고 불릴 법한 수많은 익명의 감시자 중 하나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직무 수행을 넘어선 어떤 날카로운 경계심과 깊은 분노 같은 것이 서려 있는 듯했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모습을 스케치북에 담기 시작했다. 그의 제복 아래에 감춰진 인간적인 고뇌 혹은 숨겨진 상처 같은 것을 그려보고 싶었다. Current Part Characters 1398, Total Characters 1398. 스케치에 몰두하던 지우는 좀 더 나은 구도를 잡기 위해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직였다. 바람에 스카프가 날리자 그것을 잡으려다 통제선으로 보이는 바닥의 희미한 선을 살짝 넘었던가 아니면 너무 가까이 다가갔던가.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림자처럼 다가온 위병 이명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다. 규칙도 못 읽는 문맹인가? 아니면 일부러 무시하는 건가?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이곳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요. 날카로운 질책에 지우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어색한 영어로 더듬거리며 사과하려 했다. I'm sorry, I didn't mean to. 하지만 이명은 그녀의 말을 가차없이 잘랐다. 그의 눈은 경멸감으로 번뜩였다. 어느 나라에서 왔길래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거요? 그의 시선이 지우의 손목에 채워진 은팔찌에 잠시 머물렀다. 그 순간 그의 표정이 더욱 싸늘하게 굳어지는 것을 지우는 똑똑히 보았다. 마치 아주 불쾌한 것을 본 사람처럼. 여보시오, 너무 심한 거 아니오? 옆에 있던 젊은 중국인 대학생으로 보이는 왕하오가 불쑥 끼어들었다. 그는 유창한 보통화로 이명에게 항의했지만 이명은 그를 쏘아보며 콧방귀를 낄 뿐이었다. 근처에 있던 상하이에서 온 듯한 노부부 진진씨 부부는 처음엔 지우를 나무란 듯한 눈빛으로 보다가 이명의 과도한 반응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이명은 다시 지우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그녀의 팔찌를 가리켰다. 그런 천박한 물건은 이 신성한 고궁의 위엄에 어울리지 않소. 당장 풀어. 그의 목소리에는 명령조와 함께 설명할 수 없는 혐오감이 짙게 배어 있었다. 마치 그 팔찌가 그의 오래된 상처를 건드리기라도 한 것처럼. 이건 제 할머니 유품이에요.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할머니의 온기가 담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물건이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팔을 뒤로 빼며 팔찌를 감쌌다. 이명의 눈빛이 광기에 갖게 번뜩였다. 닥쳐! 그깟 팔찌 따위가 뭐라고! 그는 거의 포효하듯 외치며 지우에게 달려들었다. 지우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지만 이명의 거친 손길을 피하지 못했다. 그 과정에서 지우는 바닥에 넘어질 뻔했고 팔찌의 잠금쇠 부분이 그의 소나귀에 걸려 찌그러지는 소리가 작게 들렸다. 쨍그랑하는 금속성의 마찰음은 이명의 귓가에 마치 오래전 잊고 싶었던 끔찍한 기억의 파편처럼 날카롭게 박혔다. 몇 년 전 바로 이 자금성에서였다.
한 외국인 관광객의 사소한 부주의, 작은 장신구가 떨어지면서 경보기를 울렸고 그 소동 속에서 그의 어린 여동생이 인파에 휩쓸려 크게 다쳤었다. 피 묻은 채 동생의 손목에서 풀려나 뒹굴던 싸구려지만 반짝이던 작은 팔찌. 지금 지우의 팔찌는 그날의 악몽을 생생하게 끄집어냈다. 그의 이성은 이미 그 기억의 파편들에 잠식당하고 있었다. 지우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녀는 팔찌를 움켜쥔 손에 힘을 주며 이명을 똑바로 노려보았다. 두려움보다 더 큰 분노와 슬픔이 그녀를 지배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요. 이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명은 거의 이성을 잃은 듯 지우의 팔찌를 빼앗아 땅에 던져버리려는 듯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다. 그의 입에서는 거친 숨소리와 함께 거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터져나왔다. 내까지 것들이 뭘 안다고. 너희들의 그 하찮은 부주의함이, 그 이기심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아. 그의 목소리는 군중의 소음을 갈랐고 순간 광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지우는 공포에 질리면서도 팔찌를 지키기 위해 거의 몸을 던지듯 이명의 앞을 막아섰다. 안 돼요. 이건 제 전부나 마찬가지예요. 그녀의 절박한 외침과 함께 주변 관광객들의 동요는 극에 달했다. 사방에서 스마트폰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고 여러 나라의 언어로 된 고함과 비명이 뒤섞였다. 왕아우가 분노로 얼굴이 벌개져서 이명 앞을 가로막았다. 당신 미쳤어. 이건 명백한 폭력이야. 이 영상 내가 웨이보에 다 올려서 전 세계에 퍼뜨릴 테다. 이게 중국의 이미지라고 생각하나. 진씨 부인도 남편의 만류를 뿌리치고 이명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젊은이, 제발 그만해요. 당신도 뭔가 아주 아픈 사연이 있는 것 같지만 이건 아니에요. 이 아가씨 눈 좀 봐요. 저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녀는 지우의 눈물 어린 얼굴과 이명의 광기 어린 눈빛을 번갈아 보며 애처롭게 호소했다. 수많은 사람들의 격렬한 항의, 사정없이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 그리고 진씨 부인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 그 모든 것이 한순간 이명의 모든 동작을 멈추게 만들었다. 그의 눈빛이 세차게 흔들렸다. 광기 대신 깊은 고통과 혼란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힘없이 늘어진 지우의 팔찌를 잡으려던 자신의 손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그 손은 과거 여동생의 작은 손을 놓쳤던 바로 그 손이었다. 후회와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때 무슨 일이냐? 하는 엄한 목소리와 함께 다른 위병들과 궁궐 보안 책임자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황급히 달려왔다. 상황은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일시적으로 정지되었다. 책임자는 이명에게 날카로운 눈빛으로 상황 설명을 요구했고 주변 증인들의 격앙된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왕하우는 자신이 찍은 영상을 보여주며 이명의 만행을 조목조목 고발했다. 책임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굳은 얼굴로 이명을 향해 명령했다. 이 병사 즉시 근무 교대하고 대기실로 가도록. 그리고 지우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의 영어는 유창했다. 관광객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물건은 괜찮으십니까? 저희 직원의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습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명은 아무 말 없이 마치 영혼이라도 빠져나간 사람처럼 힘없이 끌려가듯 퇴장했다. 그의 넓은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그 뒷모습에서는 깊은 절망감과 함께 아직 가시지 않은 분노의 잔재가 느껴졌다. 그가 이후 어떤 처분을 받을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의 군 생활에 큰 오점이 남으리라는 것은 분명해 보였다. 어쩌면 이 사건이 그를 짓누르던 과거의 트라우마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진정한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고통스러운 계기가 될 수도 있을 터였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지켜낸 그러나 잠금쇠 부분이 약간 찌그러지고 표면에 흠집이 난 은팔찌를 매만졌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다. 공포, 분노, 안도감, 그리고 아주 작은 용기를 내었던 자신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왕아우와 진씨 부부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괜찮아요, 아가씨. 다 지나갈 거예요. 진씨 부인의 따뜻한 목소리에 지우는 겨우 작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왕아우는 자신의 위친 아이디를 알려주며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다. 주변의 다른 관광객들도 안도의 한숨과 함께 격려의 눈빛을 보내왔다.
낯선 땅에서 겪은 끔찍한 일이었지만 그 속에서 예상치 못한 따뜻한 연대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날 밤 지우는 베이징의 작은 호텔방 침대에 홀로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휘황찬란한 도시의 불빛이 펼쳐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소란스러웠다. 할머니를 생각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스케치북을 펼쳤다. 떨리는 손으로 오늘 낮의 일을 그리기 시작했다. 위병 이명의 고통스러워 보이던 눈빛, 자신의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을 지탱해 주었던 아주 작은 용기, 팔찌를 감싸진 자신의 손, 그리고 연대해 주었던 사람들의 얼굴들. 그녀의 그림에는 단순한 분노나 슬픔을 넘어선 인간 내면의 복잡한 풍경과 상처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희미한 성찰의 빛이 담기기 시작했다. 스케치북 귀퉁이에 그녀는 작게 적었다. 가장 차가운 강철 속에서 가장 뜨거운 심장을 보았다. 며칠 후 한국으로 돌아온 지우는 자신의 블로그에 그날의 경험과 함께 스케치 몇 장을 올렸다. 제목은 베이징의 은팔찌, 그리고 보이지 않는 상처였다. 할머니의 유품인 작은 은팔찌 하나가 그렇게 무거운 의미를 지니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무게는 단순히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깊이 숨겨진 상처가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 타인을 향하기도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용기와 뜻밖의 연대가 그 잔인한 고리를 잠시나마 끊어낼 수도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글은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댓글이 이어졌고 몇몇 중국 네티즌들도 왕하오가 웨이보에 올린 영상의 링크와 함께 지우의 글을 공유하며 안타까움과 분노를 표했다. 위병 이명의 과잉 대응은 중국 내에서도 작은 논란거리가 되었고 자금성 측은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며 해당 위병에 대한 내부 징계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관광객 응대 교육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지우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무언가가 분명히 변해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할머니를 그리워했지만 그 슬픔에만 매몰되지 않았다. 세상을 보는 시선이 조금 더 깊어졌고 타인의 아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다. 그녀의 스케치북에는 더 이상 아름다운 풍경만이 담기지 않았다. 그 풍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로애락, 숨겨진 상처와 그것을 극복하려는 작은 몸짓들이 담기기 시작했다. 그녀의 예술은 슬픔을 넘어선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담는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지우는 문득 위병 이명을 떠올렸다. 그의 광기 어린 눈빛 뒤에 숨겨져 있던 깊은 고통을 어렴풋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역시 상처 입은 영혼이었을 것이다.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어쩌면 연민 비슷한 감정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스케치북을 펼치고 연필을 들었다. 차가운 제복 속에 갇힌 한 인간의 고독한 뒷모습을 그리기 시작했다. 언젠가 그와 같은 아픔을 가진 이들을 위한 그림을,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작은 소망이 그녀의 마음속에 조용히 피어났다.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이야기를 담는 그림이란 어쩌면 이런 것일지도 몰랐다. 차가운 세상 속에서 따뜻한 인간의 온기를 길어올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지우가 찾아낸 자신만의 이야기이자 예술의 길이었다. 그 길의 시작에는 베이징의 햇살 아래서 위태롭게 빛나던 작은 은팔찌가 있었다. 자금성의 태화전압 광장은 그야말로 인산인해였다. 오성홍기를 든 단체 관광객들, 셀카봉을 높이 쳐든 젊은이들, 유모차를 밀며 아이에게 역사를 설명하는 부모들. 지우는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잠시 방향을 잃은 작은 돛담배 같았다. 할머니의 장례를 치른 지 겨우 한 달. 슬픔은 여전히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그녀의 마음 곳곳을 찔렀다. 스케치북을 펼치는 손길이 미세하게 떨렸다. 할머니는 지우가 어릴 적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유독 좋아하셨다. 우리 지우 손은 요술쟁이 손이여 하얀 종이 위에 세상을 다 담아내니께. 할머니의 따뜻한 격려는 그녀가 화가의 꿈을 꾸게 한 첫 씨앗이었다. 그 씨앗이 이제 막 싹을 틔우려 할 때 할머니는 홀연히 떠나버렸다. 위병 이명의 첫인상은 강렬했다. 굳게 담은 입술,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가끔씩 번뜩이는 매서운 눈초리. 그는 마치 자금성의 오랜 역사와 위엄을 한 몸에 응축한 듯 보였다. 하지만 지우는 그의 완벽한 통제 아래 숨겨진 미세한 균열을 감지했다.
어쩌면 그것은 예술가 특유의 직감이었을지도 모른다.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경계심을 넘어선 어떤 깊은 피로감과 슬픔 같은 것이 어른거리는 듯했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끌렸다. 그의 모습을 통해 인간 존재의 복잡한 이면을 탐구하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통제선을 넘은 것은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다. 바람에 날린 스카프가 하필이면 금지구역 안쪽으로 떨어졌고 그것을 주우려 무심코 한 발을 내디뎠을 뿐이었다. 꼼짝 마시오. 바로 등 뒤에서 들려온 고함 소리에 지우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돌아본 그녀의 눈앞에는 산처럼 버티고 선 이명이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눈에선 불꽃이 튀는 듯했다. 이명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발을 들여놓는 거요. 당신 눈에는 저 경고문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오. 그는 손가락으로 지우가 넘어선 희미한 선과 그 옆에 세워진 작은 출입 금지 팻말을 가리켰다. 중국어와 영어로 쓰인 경고문이었다. 지우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분명 자신의 부주의였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스카프가 날아가서. 그녀는 영어와 어설픈 중국어를 섞어가며 사과했다. 하지만 이명은 요지부동이었다. 그의 시선은 지우의 얼굴을 지나 그녀의 손목에 걸린 은팔찌에 꽂혔다. 그 순간 그의 동공이 미세하게 축소되는 것을 지우는 보았다. 마치 뱀이 먹잇감을 발견한 듯한 혹은 끔찍한 혐오감을 느낀 듯한 그런 눈빛이었다. 그런 장신구는 이곳의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소.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층 낮고 위협적으로 변했다. 이곳은 수백 년 중국 역사의 존엄함이 깃든 곳이오. 당신의 그 번쩍거리는 싸구려 물건으로 이곳을 더럽힐 생각 마시오. 싸구려 물건이라는 말에 지우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듯했다. 할머니가 평생 아끼고 아끼다 물려주신 유품이었다. 할머니의 체온과 숨결, 그리고 지우를 향한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다. 이건 싸구려가 아니에요. 지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제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소중한 거예요. 그때 젊은 대학생 왕하오가 보다 못해 끼어들었다. 이봐요, 위병 양반,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요? 저 아가씨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런 모욕적인 말을 하는 거요? 외국인이라고 무시하는 거요? 왕하오의 당찬 항의에 주변의 시선이 더욱 집중되었다. 몇몇 관광객들은 이미 스마트폰을 꺼내들고 이 광경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이명은 왕하오를 곁눈질로 쏘아보더니 다시 지우에게 집중했다. 그의 얼굴에는 조롱하는 듯한 미소가 떠올랐다. 소중한 물건? 그런 감상적인 변명은 통하지 않소. 규율은 규율이오. 지금 당장 그 팔찌를 풀어서 제출하시오. 조사가 필요하오. 그는 마치 범죄자를 다루듯 지우에게 명령했다. 싫어요. 이건 절대 못 드려요.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그녀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눈앞이 아찔했다. 하지만 할머니의 팔찌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했다. 이명의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낸 듯했다. 좋은 말로 할 때 내놓으시오. 공무집행 방해죄로 연행되기 전에. 그는 거칠게 지우의 팔목을 잡아채려 했다. 지우는 비명을 지르며 팔을 뿌리쳤다. 그 순간 팔찌의 낡은 잠금쇠 부분이 이명의 손톱에 긁히며 끼익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냈다. 지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만두세요.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왕하오가 다시 한번 이명을 가로막았다. 진씨 부부도 안절부절 못하며 젊은이 진정하게 대화로 풀 수 있자는가 라며 이명을 말렸다. 하지만 이명은 이미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입가에는 거품까지 문 듯했다. 지우의 팔찌 그리고 그녀의 저항은 그의 내면에 깊이 봉인되어 있던 트라우마의 스위치를 완전히 켜버린 것이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몇 년 전 그 끔찍했던 날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관광객의 부주의로 시작된 작은 소동, 그 혼란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사라졌던 어린 여동생의 모습, 그리고 싸늘한 병원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 묻은 은색 팔찌. 그 팔찌는 여동생이 가장 아끼던 것이었다. 지금 지우가 그토록 지키려 하는 저 팔찌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내까지 것들이 뭘 안다고. 이명은 거의 울부짖듯 외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원망,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이 뒤엉켜 있었다.
너희들의 그 하찮은 장난감, 그 이기적인 행동들이 한 사람의 인생을, 한 가족의 행복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거친 숨만 몰아쉬었다. 그의 커다란 몸이 분노와 슬픔으로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지우의 팔찌를 향해 다시 손을 뻗었다. 그것을 부숴버려야 했다. 과거의 악몽을, 이 지긋지긋한 고통을 끝장내야 했다. 지우는 눈을 질끈 감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녀의 귓가에 할머니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지우야,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고개 숙이지 말거라. 네 안에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힘이 있단다. 그 목소리에 용기를 얻은 것일까? 지우는 감았던 눈을 번쩍 떴다. 그리고 자신도 믿을 수 없는 힘으로 이명의 손을 뿌리쳤다. 당신이 어떤 아픔을 가졌는지 나는 몰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상처 줄 권리는 없어요. 이건 폭력이에요. 명백한 권력 남용이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힘이 있었다. 그녀의 외침은 광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심장을 울렸다. 왕아오는 이미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이 모든 상황을 생중계하듯 촬영하며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모두 보세요. 이게 바로 중국의 수도 베이징, 자금성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힘없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가해지는 공권력의 폭력입니다. 이 영상을 전 세계에 알릴 겁니다. 진씨 부인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이명의 팔을 붙잡고 눈물 어린 목소리로 호소했다. 젊은이, 제발 정신 차리게. 자네 눈에도 보이지 않는가? 저 아가씨의 저 슬픈 눈망울이. 자네도 분명 소중한 것을 잃어본 적이 있겠지. 그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되돌려주면 안 되네. 그건 자네를 더욱더 불행하게 만들 뿐이야. 주변은 온통 카메라 플래시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너무하네. 저 위병 제정신이야? 저 아가씨 어떡해. 안타까움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들이 파도처럼 이명을 덮쳤다. 그는 마치 거대한 폭풍우 속에 홀로 남겨진 난파선의 선장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진씨 부인의 말은 그의 가슴 가장 깊은 곳을 찔렀다. 소중한 것을 잃어본 적이 있겠지. 그의 눈앞에 다시 한번 피 묻은 팔찌와 함께 싸늘하게 식어갔던 여동생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다. 바로 그 순간 여기서 무슨 소란인가 하는 엄격한 목소리가 군중을 헤치고 들려왔다. 위병들의 상관으로 보이는 중년의 남자가 굳은 표정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뒤로는 2명의 다른 위병이 따라붙었다. 상황은 순식간에 정리되는 듯했다. 상관은 이명에게 경위를 물었고 왕하오와 진씨 부부 그리고 다른 몇몇 관광객들이 앞다투어 상황을 설명했다. 왕하오는 자신이 촬영한 영상을 증거로 제시했다. 상관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졌다. 그는 이명을 싸늘하게 한번 쏘아보더니 지우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사과했다. 먼저 불미스러운 일로 관광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해당 위병의 행동은 명백히 규정에 어긋난 것이며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저희 쪽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혹시 다치신 곳은 없으십니까? 팔찌는 괜찮으신지요? 지우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상관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여 보이고는 떨리는 손으로 팔찌를 확인했다. 할머니의 섬세한 꽃문양 중 하나가 이명의 손톱에 긁혀 약간 찌그러져 있었고 은표면에는 여러 개의 잔흠집이 나 있었다. 하지만 다행히 부서지거나 끊어지지는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지우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명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다. 그는 마치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처럼 고개를 숙인 채 상관의 처분을 기다렸다. 그의 어깨는 무겁게 축 처져 있었고 한때 그토록 위압적이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그는 다른 위병들에게 이끌려 광장을 빠져나갔다. 그의 뒷모습은 깊은 회한과 절망감에 휩싸여 있는 듯했다. 어쩌면 그는 평생 이 순간을 후회하며 살아갈지도 몰랐다. 아니, 어쩌면 이 사건이 그를 오감하던 과거의 악몽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고통스럽지만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터였다. 소동이 끝나자 왕아오와 진씨 부부가 지우에게 다가와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다.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용감하게 잘 대처하셨어요. 왕아오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말했다. 진씨 부인은 지우의 손을 꼭 잡으며
아가씨, 얼마나 놀랐을꼬. 이제 괜찮으니 마음 푸시게. 나쁜 일만 있는 건 아니니 남은 여행 즐겁게 하시게나. 라고 다독였다. 주변의 다른 관광객들도 안쓰러운 눈빛으로 지우를 바라보며 격려를 보냈다. 지우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지우는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걸터 앉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베이징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복잡했다. 손목에는 낮의 소동으로 인해 생긴 작은 멍자국과 함께 할머니의 은팔찌가 여전히 채워져 있었다. 흠집이 난 팔찌를 볼 때마다 낮에 끔찍했던 기억과 함께 위병 이명의 고통스러운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왜 그렇게까지 분노했던 것일까? 그의 눈빛 속에 담겨있던 깊은 슬픔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지우는 스케치북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연필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명의 얼굴을 그렸다. 분노와 광기,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져 있던 처절한 고통과 슬픔까지 담아내려 했었다. 그리고 팔찌를 움켜쥔 자신의 손, 공포에 질렸지만 끝까지 저항했던 자신의 모습을 그렸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용기를 주었던 왕하오와 진씨 부부,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그렸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그녀의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던 감정들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을 느꼈다. 슬픔과 분노는 어느새 연민과 이해, 그리고 감사함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며칠 후 한국으로 돌아온 지우는 자신의 블로그에 베이징의 은팔찌, 그리고 보이지 않는 상처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날의 경험과 함께 호텔에서 그렸던 스케치들을 함께 첨부했다. 그녀는 글의 말미에 이렇게 적었다. 우리는 모두 크고 작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상처는 너무 깊어서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타인에게 또 다른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상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힘 또한 우리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용기일 수도 있고 따뜻한 연대의 손길일 수도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저는 그 두 가지 모두를 경험했습니다. 할머니의 팔찌는 제게 용기를 주었고 이름 모를 사람들의 연대는 제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용기와 희망을 그림에 담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글은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다. 특히 왕하오가 자신의 웨이보에 지우의 블로그 링크와 함께 그날 촬영했던 영상을 올리면서 중국 내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영상 속 이명의 폭력적인 모습과 지우의 절박한 저항,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용기 있는 행동은 많은 중국 네티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우리나라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다니 부끄럽다. 저 위병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피해를 입은 한국인 관광객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힘든 상황에서도 용기를 낸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한다와 같은 댓글들이 수없이 달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금성 관리처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해당 위병 이명에 대해 정직 처분과 함께 심리 상담을 받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관광객 응대 및 위기 상황 대처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사건은 중국 사회의 외국인 관광객 개선과 공권력 남용 방지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작은 계기가 되었다. 지우는 이 모든 소식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그녀는 이명에 대한 처벌보다는 그가 자신의 상처를 제대로 마주하고 치유받기를 바랐다. 그리고 자신 역시 이번 일을 통해 한층 더 성장했음을 느꼈다. 그녀의 그림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어지고 성숙해졌다. 단순히 아름다운 것을 그리는 것을 넘어 인간 내면의 복잡한 감정과 사회의 다양한 모습들을 담아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스케치북에는 웃는 사람들의 얼굴뿐만 아니라 눈물 짓는 사람, 분노하는 사람,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 채워졌다.